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듭니다. 안녕하세요. 활기찬 월요일 아침 부모 지승현입니다. 이제는 날씨가 아주 선선하고 좋아져서 아이들하고 놀기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. 이 계절도요 아마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. 웬만하면 바깥 활동 많이 하시면서 아이들과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변함없이 월요일의 아빠 김생민 씨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태린이 귀화 아빠 김생민입니다. 네. 자, 오늘의 주제는요, 저희가 아주 짤막한 꽁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자, 제가요, 면접을 보는 면접관입니다. 자, 다음 98번 김생민 씨 들어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생민입니다. 저는 직장에서 뭐 열심히 일하고요. 가정에서도 눈치 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김생민 씨, 저 좀 보세요. 왜 눈을 이렇게 잘 못 마주치지? 김생민 씨? 네. 네. 왜 김생민 씨? 네. 그게 자기소개 다 해요? 네, 답니다. 특별히 더 잘하는 건 없고? 네. 아유, 참 밋밋하신 분이 오셨네. 자, 됐어요. 그냥 탈락. 볼 것도 없어요. 아유, 왜 저래. 힘도 없고. 99번 김생팔 씨, 들어오세요. 네, 김생팔입니다. 가정에선 성실하게, 직장에선 더 열심히. 네, 김생팔입니다. 에이요. 에이요. 네, 아주 개성이 넘치는 친구인데. 합격입니다. 합격! 이게 뭐 한 거죠, 지금 우리가? 네, 좀 제가 과장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요. 자, 이렇게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는 왠지 99번 김생팔처럼 튀고 외향적이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모든 어머님들은 내 아이가 왠지 과묵하고 진지한 그런 성격인 것보다는 김생팔처럼 통통 튀는 성격을 굉장히 많이 바라게 되는데 저도 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 아니에요. 김생민 씨도 우리 태린이 같은 경우 좀 차분한 성격이라 좀 약간 그런 게 불만이진 않으세요? 그렇습니다. 사실 저는 뭐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네. 우리 6살 태린이가 뭐 20살, 25살에 무언가를 이룰 때까지 잘 해줘야지 했는데 태어난 지 6년 동안 부모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은 여보 얘가 까칠해 하대요 주위에서. 그러면은 내성적이래요. 발표를 못한대요. 그러면 뻔히 6살이니까 아직 멀었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혼란스러워요.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떻게 해야 되나. 김생민 씨나 저처럼 방송을 하면서 말을 좀 잘 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. 말 못하는 내 아이가 도대체 누구 닮아서 저러는 거야 하면서 답답하기까지 한 거잖아요. 아니 어떻게 내성적일 수가 있지? 아빠를 닮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. 그러니까요. 자, 도무지 정말 말을 안 하니까 저 아이 속에는 뭐가 있나, 뭐가 사나, 도대체 이걸 알기는 하는 걸까, 좋아는 하는 걸까, 알 수 없는, 말이 별로 없는 조용한 아이들에 대한 얘기 오늘 함께 나눠볼 텐데요. 오늘의 전문가 서천석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. 선생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서천석입니다.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정말 뭔가가 굉장히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조용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인데요. 선생님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얘기 좀 해주세요. 우선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데 네. 가을 하면 떠오르는 음악가, 작곡가가 누가 있습니까? 뭐 많이 알지는 않지만 쇼팽? 슈베르트. 슈베르트. 뭐 예, 네, 그렇죠. 감성적인.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내향적이고 조용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다 무시를 받았다면 쇼팽의 음악, 슈베르트의 음악, 브라함스의 음악처럼 가을을 대표하는 음악을 하나도 우리 못 듣고 있을 겁니다. 그렇네요. 사람들은 조용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무언가를 잘 못할 거고 남들을 위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작업을 못 남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예술 작품, 사상, 과학적인 발견들이 조용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. 네.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조용하고 내향적인 거의 장점은 무엇인지 또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왠지 좀 뭔가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만이 성공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요즘 세상인데요. 하지만 그 안에서 조용한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조용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공감 토크부터 확인해보죠. 벌써 3년째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데요. 여전히 존재감이 없는 우리 아들. 정말 제가 다 슬픕니다. 집에서는 쫑알쫑알 묻는 말에 곧잘 대답하면서 왜 남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걸까요? 우리 딸과 대화를 하려면요. 에휴, 이렇게 큰 숨을 몇 번이나 쉬어야 하는지 몰라요. 정말 답답하고 속상해서 제 속에 사리가 다 쌓일 정도라니까요. 그래요. 우리가 조용한 아이 얘기를 할 때는 저희 아이가 좀 수줍음을 많이 타서 그래요. 워낙 좀 조용해서 그래요. 말이 좀 없어요. 낯을 가려요. 이런 식으로 좀 소개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. 네. 근데 선생님 이렇게 소극적인 아이를 제가 둘이나 키우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
날 닮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하고 딱 남편을 보면 닮았어요. 참 조용한 가정에서 자란 우리 남편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아이고, 참. 안 좋은 건 주로 안 남편이. 좋은 건 다 남편 닮았대요. 아니 근데 만나보면 안다니까요. 그리고 정말 이게 왠지 유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타고나는 건가요, 선생님? 기질은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겁니다. 기질은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주 어린 아이들을 봐도 어떤 아이들은 작은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네. 어떤 아이들은 그냥 뭔 일 있었나 이러면서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고 어떤 아이들은 남을 보면 달려가고 같이 놀려고 하고 어떤 아이들은 남들이 있으면 이렇게 뒤로 피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게 기질이 이런 성격이 부모의 영향으로 된 거냐 네. 아니면 이게 타고난 거냐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스텔라 체스하고 알렉산더 토마스라는 분이 신생아를 데리고 신생아라는 건 생후 1개월 된 아이들입니다. 생후 1개월 된 아이들을 데리고 연구를 해봤어요. 이게 과연 얘네들은 이제 부모 영향을 거의 안 받았을 거 그렇죠. 아닙니까? 예. 그러면 이 아이들이 기질적인 차이가 있나? 아니면 이때는 똑같은가? 연구해 보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. 100명을 보면 50% 정도의 아이들은 굉장히 남들하고 쉽게 잘 어울리고 편하고 반응에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40% 아이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금방 잘 어울리고 까다롭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네. 한 10%의 아이들은 좀 까다롭고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시간이 않고. 지나 달라지지 않고 이렇게 남들하고 반응 보이는 게 좀 어색하고 그 다음에 이 감정적인 기복이 이렇게 큰 모습을 보인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. 그래서 아 이런 기질은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거구나. 그거 말고도 이제 외향성이 있는 아이, 내향성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기질 연구도 있습니다. 어떤 네. 아이들은 한 3분의 2 정도는 좀 외향성이 있는데 3분의 1의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내향적인 성격, 남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. 그래요. 근데 이제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, 저는. 그 아내한테 좀 계속 세뇌를 당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요? 처음에는 괜찮아, 괜찮아 이러다가도 매일 그 우리 딸아이의 안 좋은 점, 유치원 선생님이 한 말, 이런 걸 자꾸 들으면은, 말을 못해? 까칠해? 내성적이야? 그럼 처음에는 남편이니까 좀 대범하게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도 네. 계속 들으면은,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겠구나. 어. 하면서 막 가니까, 그럼 우리 태권도를 보낼까? 제일 먼저 보내는 게 태권도 학원인 것 같아요. 수영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거 막 자연에 나가야 되니까 캠핑을 막 보내자. 그럼 아이디어를 주고 막 이런 너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게 도움이 됩니까, 선생님? 그래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네. 왜 그걸 바꿔야 되냐? 왜 그걸 꼭 바꿔야 되냐?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.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왜 그걸 바꿔야만 하느냐. 바꾼다는 거는 지금의 상태가 좋지 않기 않다고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. 바꾸는 거잖아요.